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72세 현직 부인과 의사 김영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바로 우리 시니어 여성들이 겪는 호르몬 변화와 그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건강 문제들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멀쩡하던 무릎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다든지, 밤마다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꾸 뒤척인다든지, 아니면 기억력이 전보다 떨어져서 깜빡깜빡하는 순간이 늘어나고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는 경우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넘기시지만 사실 이런 변화들의 뿌리에는 여성 호르몬 감소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폐경 이후 우리 몸에서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같은 중요한 호르몬들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마치 오랫동안 우리를 지켜주던 든든한 방패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동시에 찾아오고 삶의 질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4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또 제 스스로도 겪으면서 터득한 관리 비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노하우를 여러분께 모두 알려드리려고 해요. 잘 따라오시면 건강수명, 즉 아프지 않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시간을 10년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사실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여성들은 평균 50세 전후에 폐경을 맞게 됩니다. 이때부터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요.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말이죠. 60대 이후에는 이 호르몬 수치가 거의 일정하게 낮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젊을 때 우리를 지켜주던 호르몬의 방패가 완전히 약해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우리 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첫째,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에스트로겐은 우리 뼈를 단단하게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이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그 결과 골다공증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특히 척추 압박 골절이나 고관절 골절처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혈관 탄력이 떨어집니다. 에스트로겐은 혈관 내피를 보호하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작용을 하는데 폐경 이후 이 기능이 약해지면 혈압이 상승하고 동맥이 굳어집니다. 이로 인해 고혈압, 심근경색, 협심증 등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남성보다 오히려 높아지게 됩니다. 셋째, 뇌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에 변화가 생깁니다. 에스트로겐은 기억력과 집중력 유지에 관여해 뇌의 건강을 지켜주었는데 부족해지면 인지기능 저하가 가속화되고 치매 발생 가능성도 커집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넷째, 피부와 점막이 건조해지고 탄력이 약해집니다.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노화의 가속화로 이어져 피부는 주름지고 점막은 쉽게 손상됩니다. 이는 삶의 활력과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나이 듦을 더욱 실감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은 사실 우리 몸 곳곳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폐경이 찾아오면서 이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 건강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지요. 심혈관 건강만 봐도 그래요. 에스트로겐은 콜레스테롤 균형을 조절해 주는데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려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춰줍니다. 그래서 폐경 전에는 여성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남성보다 낮았습니다. 그런데 폐경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져요. 오히려 여성에게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문제가 더 자주 나타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김나경님이라는 분도 폐경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늘 혈압도 정상이고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라고 물으시더군요. 그분께 제가 설명드린 것도 바로 에스트로겐 감소가 원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뼈 건강입니다. 에스트로겐은 뼈 속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호막이 사라지면 뼈가 서서히 약해지고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지요. 흔히 골다공증이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척추가 주저앉듯 압박골절이 생겨서 키가 줄거나 등이 굽고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걷는 것조차 힘들어져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집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예전에는 멀쩡했는데 왜 갑자기 뼈가 부러지냐고 하시는데 그 배경에는 호르몬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은 뇌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집중을 조절하는 전두엽 같은 부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폐경 이후에는 내가 왜 부엌에 들어왔지? 라든가 방금 뭐라고 했지? 같은 순간적인 기억 공백이 늘어납니다. 나이가 들어서 단순히 깜빡하는 게 아니라 호르몬 변화가 만들어내는 현상이지요. 더 심각한 것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률이 여성에서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높다는 사실인데 이것 역시 여성 호르몬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 분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들이 부족해지면 우울감이나 불안, 불면 같은 증상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는 시니어 여성분들 중 상당수가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인다. 괜히 마음이 허하고 눈물이 난다. 별다른 이유도 없는데 자꾸 불안하다라고 호소하십니다.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몸 안에서 호르몬 변화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이해하면 조금은 덜 불안해지실 거예요. 결국 폐경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변화는 결코 나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점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건 생활 습관이에요. 특히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우선 근력 운동인데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아령이나 밴드를 활용해서 팔이나 다리, 허리 근육을 단련해 주시면 좋아요. 근력이 강해지면 뼈에도 자극이 가서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근육량이 늘어나면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들어 당뇨 위험도 낮아지니까 일석이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산소 운동이에요. 하루에 30분씩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굳이 숨이 차게 빠르게 걸으실 필요 없고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속도로 꾸준히 걸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혈관이 건강해지고 뇌혈류가 좋아져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또 하나 꼭 챙기셔야 할 게 햇빛이에요.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는 햇볕을 쬐어야 피부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됩니다. 이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도와서 뼈를 튼튼하게 지켜주거든요. 다음은 식습관 관리예요. 음식으로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좋아요. 콩, 두부, 검은콩, 아마씨 같은 것들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우리 몸에서 부족해진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역할을 해줍니다. 하루에 두부 한 모 정도만 드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견과류와 등푸른 생선도 꼭 챙기시면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 고등어, 삼치 같은 음식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등푸른 생선을 드시고 매일 견과류 한 줌 정도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참 좋아요. 그리고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도 빠질 수 없겠죠. 멸치, 우유, 치즈,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것들을 골고루 드시면 뼈가 훨씬 튼튼해집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도 꼭 신경 쓰셔야 합니다. 체중 1kg당 하루 1g에서 1.2g 정도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라면 60g에서 72g 정도의 단백질을 챙기셔야 근육이 빠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학적인 도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호르몬 대체요법, 흔히 HRT라고 부르는 치료법이 있어요. 보통 폐경 후 10년 이내이면서 증상이 심할 때 검토할 수 있는데 혈전이나 유방암 같은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요즘은 저용량 요법이나 패치, 크림 같은 국소 요법도 있어서 전신에 미치는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만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호르몬 치료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생활습관과 식습관 관리가 기본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되어야 의학적 도움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결국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까지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뤄야 건강한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그 수치를 어떻게든 끌어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호르몬 치료가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저는 단순히 수치만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호르몬 감소로 인해 생기는 2차적인 건강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예요. 예를 들어 골절을 생각해 보세요. 치매도 무섭지만 사실 골절, 특히 고관절 골절은 훨씬 더 빠르게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한번 부러지고 나면 독립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결국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조차 유지하기 힘들어집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들에게까지 이어지지요. 그래서 저는 늘 골다공증 예방을 강조합니다. 또 수면 부족과 우울증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잠이 잘 오지 않고 마음이 가라앉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는 게 귀찮아지고 모임도 피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고립되면 더 우울해지고 다시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요즘은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요. 그냥 집에만 있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저는 늘 말씀드려요. 호르몬 관리는 단순히 수치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결국 건강 수명을 지키는 일이라고요. 실제로 꾸준히 운동하고 식습관을 관리하시는 분들을 보면 80세가 넘어도 여전히 정정하게 생활하세요. 반대로 관리를 소홀히 하신 분들은 70세에도 여러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환자분들께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호르몬 변화에 잘 대응하는 것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요. 결국 호르몬 관리라는 건 단순히 몸의 변화를 늦추는 게 아니라 나다운 삶을 오래도록 지켜내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단계별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병원에 가셔서 기본적인 검사를 받으시는 게 출발점입니다. 골밀도 검사, 심전도 혈액 검사로 콜레스테롤이나 혈당, 호르몬 수치를 확인해 보는 거죠. 이런 기초 자료가 있어야 앞으로 무엇을 집중 관리해야 할지 방향이 잡힙니다. 그리고 본인이 느끼는 증상들도 체크해 보세요. 혹시 잠을 잘 못 자거나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지 또 관절 통증이 있는지 적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보입니다. 다음 단계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운동을 예로 들면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하다가 몸이 익숙해지면 20분, 그 다음에는 30분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근력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2번, 15분씩 아령이나 밴드를 이용해 간단하게 시작해 보세요. 식습관도 한꺼번에 바꾸려 하면 힘들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두부 반 모 정도, 견과류 한 줌, 그리고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챙기시면 됩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 점점 횟수와 양을 늘려가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꾸준히 관리하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3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아서 내 몸의 변화를 체크해야 해요. 골밀도나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치료 계획도 조정해야겠지요. 또 혼자서만 하다 보면 쉽게 지치니까. 같은 목표를 가진 친구들이나 동네 모임과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이 운동하고 식단도 공유하다 보면 훨씬 즐겁고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 관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훨씬 더 힘이 나거든요. 여러분, 오늘 시니어 여성 호르몬 관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치매, 우울증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적절한 운동과 식습관 개선, 그리고 필요시 의학적 도움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70세가 되도록 건강하게 진료를 계속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관리법들을 꾸준히 실천해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분 걷기, 두부 반 뭐 먹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바꿔놓을 거예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르몬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로 인한 건강 문제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시니어 라이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